사이다 무비튼.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2년째. 시댁과 우리 집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거리에 있다. 시댁 식구들의 특징으로 남편의 전 여친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빼놓지 않고 화제에 올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남편의 전 여친이 얼마나 예뻤는지와 그에 비해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비교하는 일이다. 남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웃느라 정신이 없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와이프 편을 들어주고 식구들을 말리련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가지고 웃고 놀릴 때 남편도 같이 웃으면서 때론 거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댁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 모임 자체가 싫었다. 처음엔 남편에게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나는 다른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있지만 시댁 모임에 안 가는 건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니지. 그러지 말고 다른 일정을 좀 바꿔.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맞춰줘? 라면서 좀처럼 내 얘기가 먹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솔직하게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 전 여친과 나를 비교하는 게 싫어서 그래 라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지 에? 혹시 너 내 전 여친 질투해? 네가 상대가 안 되니까 속이 뒤틀려서 그러는구나?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안 그래? 내 전 여친이 미모가 좀 탁월했거든. 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그 미모만큼은 못 따라가. 이런 식이다 보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도 이해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철저히 외모에 관한 일이고 친정 부모님께 상의를 한들 속상하게 해드리는 거 외에 다른 조언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사겨왔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딸이 못생겼다고 놀림받거나 결혼까지 했는데 과거의 여자친구와 비교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면 불쾌하고 속상할 게 뻔하니까. 하지만 혼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친구들에게 터놓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나보고 그딴 남자 더 볼 것도 없다. 차라리 헤어져. 전 여친 얘기를 친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해? 그게 고문이지 별게 고문이니? 시댁 식구들도 문제지만 남편까지 같이 가담한다는 게 더 문제 아니냐? 빨리 이혼하는 게 네 정신건강에 좋아 라고들 말했다. 친구들 말을 듣고 있자니 솔직히 친구들 말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시댁 모임이 돌아왔다. 한참 전부터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내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인지라 소용없었다. 넌 내 마누라고 며느리잖아. 그럼 마누라로서 며느리로서 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의 입장, 나의 자리에 대해 확고히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이 말한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이란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시댁 식구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한다는 거지? 그날 남편과 대화한 이후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넌 어쩜 그렇게 볼 때마다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냐? 옷이라도 좀 다른 거 없니? 네 남편이 전에 사귀던 애는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세련됐었는지 아니? 하고 시작부터 나를 깎아내렸다. 그러자 남편도 한 소리 거들며 내 말이 얘는 옷도 하나같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니까 하고 말했다. 이거 네가 선물이라고 사다 준 거잖아. 내가 옷 사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 지나가다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사왔다고 했잖아. 이미 한계점에 달해 있는 나의 인내심에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시누이가 실수로 남편의 전 여친과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을 내 앞에 떨어뜨리더니 어머 그거 나한테 소중한 건데 좀 주워줄래요? 라며 나한테 주워달라고 했다. 시누이는 스티커 사진을 줍는 내 모습을 희죽희죽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스티커 사진에 찍힌 전 여친은 듣던 대로 모델처럼 예쁘게 생긴 얼굴이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여친이라면 나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나. 그날도 나는 역시나 가족 모임 내내 시댁 식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다. 전 여친에 관한 에피소드가 가장 열기를 띠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인데
이야기 패턴은 언제나 전 여친을 올리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나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이날도 남편은 다른 식구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나를 비웃고 똑같이 웃었다. 그냥 웃는 정도가 아니라 걔는 예쁘긴 진짜 예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난리였어 하면서 온갖 에피소드를 다 끌어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런 얘기를 굳이 내가 있는 앞에서 하는 저의가 뭐지? 미안하게 됐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와이프가 아니라서. 누가 아니래? 오빠가 옛날 그 언니랑 사귈 때는 덩달아 나까지 친구들이 넌 좋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었는데 그땐 나도 괜히 우쭐했었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도 걔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바랬었는지 몰라. 근데 니들은 왜 헤어진 거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얘하고 이혼하고 니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온 가족이 약속이나 한 듯 다 같이 한바탕 웃었다. 왜 헤어졌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예쁜 여자라면 아마도 남편이 차인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대체 언제까지 매번 같은 얘기나 하면서 온 가족이 추억팔이에 매달릴 셈인지 이걸 듣고 있는 나는 또 뭐고 나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심스러웠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헤어졌을까? 바보같이 그때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웃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시댁 식구들은 일순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바라봤다. 이건 뭐니? 라고 시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보며 물었다. 이거요? 이거 뭔지 모르세요? 이거 이혼 서류예요. 마침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아까 나왔고 서로 긴 얘기는 필요 없겠네요. 지금 바로 사인해줘요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펜을 건넸다.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볼펜을 쥐고 그저 내 얼굴과 이혼 서류를 번갈아가며 쳐다볼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어머 얘 우린 농담으로 한 소리지. 그걸 너는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니? 라며 갑자기 나를 얼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의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농담이요? 지금까지 한두 번 들은 얘기들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신다고 제가 그걸 믿겠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참으면서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나를 깔아내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낄낄거리면서 웃는 남편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불필요한 존재라고. 알아들어? 라고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내자 모두들 당황스러워했다. 무슨 이유인지 남편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듯했다. 미안, 내가 좀 심했지?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한 게 도가 지나쳤나 봐. 그냥 웃자고 한 얘기? 그래, 그렇겠지. 당신한테는 그런 얘기가 그냥 웃자고 할 수 있는 얘기구나.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말대로 전 여친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걸. 안타깝게 됐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혼해 준다잖아. 여기 사인하고 전 여친한테 가서 결혼하자고 해봐. 이제 자유야. 물론 그쪽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이어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전 여친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잘 돼서 결혼 날짜 잡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가 전 부인인데 그쪽이 워낙 미인이라 자꾸 비교당하는 게 괴로워서 그냥 이혼해버렸어요. 라고 말이라도 하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가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래서 어디 가서 자랑도 못했을 텐데. 근데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앞으로는 서로 신경 끄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자 혼잣말로 뭐라 하는데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지 말고 잠깐 진정하고 대화를 하자. 응? 그래, 서로 대화로 풀면 오해도 풀릴 거야. 라고 했다. 지금까지 온 가족이 일심동체로 나를 모욕하고 비웃어온 건 어쩌고 무슨 대화? 갑자기? 내가 이혼이란 말을 하자 왜 갑자기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도무지 미스터리였다.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나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뿌리치고 집으로 와버렸다. 결국 남편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집안에서 별거 중이다.
나는 우선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뗐다. 빨래, 요리 등등 내 것만 딱 하고 남편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남편이 간혹가다 내 기분을 살피면서 같이 영화 볼까? 라며 말을 걸어오는데 투명인간의 목소리는 내겐 들리지 않는다. 내가 남편을 위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거나 세탁소에 맡기거나 하는데 세탁소에 자주 가다 보니 평소보다 돈 씀씀이가 해플 것이다. 남편이 할 말이 있는 듯이 옆으로 다가오면 왜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하고 선수를 쳤다. 그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슬그머니 사라진다. 현재는 시댁과 모든 연락을 끊었고 시댁에 갈 마음도 전혀 없다. 시어머니는 우린 그냥 농담, 장난으로 그랬던 거야. 너 진짜 이혼할 건 아니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남편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자격증도 취득했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 끝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 여친 하면서 대환장 파티를 할 때 나는 어색함을 모면하려고 그들 앞에서는 웃어넘기고 혼자 뒤돌아서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 눈에서 피눈물이 날 차례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집안일을 방치하는 나한테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있다. 만약 뭐라고 하면 바로 이혼이지. 지금까지 나를 발등에 묻은 때만큼도 안 여기던 사람이 왜 이혼 서류에 사인은 저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혼 서류를 보면서 무언가 각오라도 한 듯이 내가 앞으로 달라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은 하는데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지 이미 늦었다는 걸 진짜 모르는 걸까? 최근에 알게 됐지만 전 여친과의 결별 사유는 내 예상대로 전 여친이 남편을 차고 다른 사람한테 갔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남편은 나 예전에 진짜 예쁜 여자랑 사귀었었어. 대단하지? 그럼 내가 너랑 결혼을 해줬잖아. 넌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 돼. 날 받들여 모셔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 틈만 나면 나를 무시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고도 이혼당할 거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요즘은 남편이 언제 백기를 들까 좋은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무튼 나한테 한마디만 뭐라고 하면 바로 이혼할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